So you were raised in a zoo? Born and raised. 인도의 한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소녀는 배를 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도중에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소녀는 무려 227일 동안 표류하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호랑이와 함께 말이죠. 오늘 살펴볼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영화는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슬럼프에 빠진 이 소설가는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낯선 사람의 소개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자, 파이를 찾아왔습니다. You said you had a story that would make me believe in God. As for God, I can only tell you my story. You will decide for yourself what you believe. Fair enough.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러니까 파이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이의 본명은 피신 몰리토 파텔입니다. 파리에 있는 우아한 수영장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발음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I'm pissing! Are you pissing right now? 그래서 소녀는 자기 이름을 살짝 손봤습니다. Good morning. I am Pisin Molitor Patel, known to all as pi, an irrational number of infinite tenth, usually rounded to 3 digits as 3.14 pi. 처음에는 코웃음만 치던 친구들도 파이가 원주율을 끝없이 외우는 걸 보면서 박수를 쳤죠. 그날 이후로 소녀는 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집념 아닌가요? 이런 집념 말고도 파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종교에 대한 강한 애착입니다. 파이가 처음으로 갖게 된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입속에 우주를 담고 있는 크리슈나를 시작으로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리고 12살에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Why would he send his own son to suffer for the sins of ordinary people? Because he loves us. 파이는 그렇게 힌두교인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알라신을 모시는 이슬람교인도 되었습니다. 종교를 3개나 가진 파이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stead of leaping from one religion to the next, why not start with reason? Begins with thinking rationally. 아버지의 이 말씀은 파이에게 또 하나의 등불이 되었죠. 이성을 중시하는 아버지는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That tiger is not your friend. Animals have souls. I have seen it in their eyes. When you look into his eyes, you are seeing your own emotions reflected back at you. 그리고 이 순간이 벵골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작스런 소식을 전합니다. So, it is what we have to do. Do you understand? I'm sorry, what are we talking about? We are leaving India. Where would we go? Our life is here, Appa. Canada. 그렇게 파이는 인도를 그리고 풋풋한 첫사랑을 떠나게 됐습니다. 파이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험한 바다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다보다 더 험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Je voudrais un plat végétarien. Moi, je fais à manger aux marins, pas aux mangeurs de cailles. 물론 순한 사람도 만났고요. I am happy Buddhist. On ship, gravy is not meat. It's taste. 모든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고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파이에게도 그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침몰하던 그날, 파이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실에서 같이 자고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파이는 동물 몇 마리와 함께 살아남았는데요. 그 동물들 중 몇몇은 금방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엿보던 하이에나가 다리가 부러진 얼룩말을 물어 죽였고 자신에게 화를 내던 오랑우탄도 물어 죽였거든요.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하는 순간 보트 밑에 숨어있던 리처드 파커가 순식간에 하이에나를 해치웠습니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행이라 해야 할까요? My name is Pai Patel. I am on a lifeboat alone with the tiger. Please send help. 파이는 이런저런 노력 끝에 리처드 파커와의 공존 방법을 터득해 갑니다. 리처드 파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파이는 그를 죽이기보다는 돌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내 한 몸 살피기도 바쁜 망망대해 위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호랑이를 돌본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낚시를 해서 호랑이를 먹이고 Patience! 죽음을 무릅쓰고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눈빛 하나로 호랑이에게 맞서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정신 나간 짓으로 보이는 이 모든 행동이 오히려 파이를 살렸습니다. 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fear of him keeps me alert. Tending to his needs gives my life purpose. Without Richard Parker, I would have died by now. 그렇게 소녀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가까스로 살아있는 파이에게 또 한 번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폭풍우는 정말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파이는 겸허하게 신의 뜻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I'm happy I'm going to see you soon. God, thank you for giving me my life. I'm ready now. 살고자 할 때 끝없는 시련을 주던 바다는 파이가 목숨을 놓으려 하자 비로소 휴식을 선물합니다. 미어캣이 가득한 신비한 섬에서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타는 바닷물 대신 깨끗한 담수가 충분히 고여있는 신비한 섬. 끝없는 표류에 지친 파이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죽음에 한 발 가까워지는 선택이었죠. The island was carnivorous. During the day, those pools held fresh water, but at night, some chemical process turned the water in those pools into acid. 그래서 파이는 이 섬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파이는 오히려 더 겸허해집니다. Even when he seemed indifferent to my suffering, he was watching. Even when God seemed to have abandoned me, he was watching. 파이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종교에 관심을 보였죠. 그건 어쩌면 자기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뜻을 가진 존재에 대한 경외였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믿음. 바다 위에서 맞닥뜨린 불행과 불안 속에서 파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런 믿음 때문이었겠죠. 파이는 마침내 멕시코 해안에 도착합니다. 긴 시간 함께한 리처드 파커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밀림 속으로 사라졌죠. 파이는 그게 야속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게 파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But what always hurts the most is not taking a moment to say goodbye. 이제 청년을 지나 중년에 접어든 파이는 여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게 이별이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큰 후회가 남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잘 표현하자. 뭐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걸까요? 아니 그 이전에 망망대해 위에서 호랑이와 함께 살아남았고 미어캣으로 가득한 식충섬을 만났다는 이 엉뚱한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소설가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파이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파이가 멕시코 병원에서 회복해 나가고 있을 때 배가 가라앉은 이유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직원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파이는 조금 전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선박회사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치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쓸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What else do you want from me? A story that won't make us look like fools. A story we can all believe. 그래서 파이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오랑우탄과 하이에나와 얼룩말 대신 엄마와 주방장과 불교 신자인 선원이 등장합니다. Four of us survived. The cook and the sailor were already aboard. Cook threw me a lifebuoy and pulled me aboard, and mother held on to some bananas and made it to the lifeboat. 대강 끝이 날 것 같던 이야기는 무척이나 자세하고 진지하게 이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진 선원을 그대로 두면 죽을 거라면서 주방장은 그의 다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낚시에 쓸 미끼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I'd never seen mother so angry. You let that poor boy die in order to get bait, you monster! And mother slapped him hard right across the face. 하이에나 행동에 화를 냈다던 그 오랑우탄의 모습이 겹쳐지네요. 파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Because I couldn't hold on to a stupid turtle. It slipped out of my hands and swam away. And the cook came up and he punched me on the side of my head and my teeth clacked and I saw stars. 파이가 맞는 걸 본 엄마는 이성을 잃고 주방장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엄마는 threw her body overboard. And then the sharks came and I saw what they... 파이는 그 다음 날 주방장을 죽였다고 합니다. He was such an evil man, but worse still, he brought the evil out in me. I have to live with that. 두 번째 버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I was alone in a lifeboat, drifting across the Pacific Ocean, and I survived. 두 개의 이야기를 들은 소설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건 영화를 보는 관객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파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In both stories, the ship sinks, my family dies, and I suffer. So which story do you prefer? 소설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답합니다. The one with the tiger. 그리고 수십 년 전 파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선박회사 직원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 같네요. Mr. Patel's is an astounding story. Very few castaways can claim to have survived so long at sea, and none in the company of an adult Bengal tiger. 김현수 작가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진행된다. 처음에는 서로 고립된 점의 우연으로, 그 다음에는 그 우연들을 연결한 선의 이야기로. 우리는 점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걸 선의 인생으로 회상한다.
그리고 김현수 작가는 이런 문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서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인생을 2번 산다. 우리는 소나기를 맞듯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을 온몸으로 맞아내며 첫 번째 인생을 살고요. 그걸 곱씹으면서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2번째 인생을 삽니다. 파이가 우리에게 들려준 2가지 이야기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는 파이가 살아낸 첫 번째 인생일 거고요. 호랑이와 식충섬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파이가 의미화해낸 2번째 인생일 겁니다. 파이가 구명정에서 발견한 생존 수칙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Telling stories is highly recommended. 눈앞에서 엄마를 잃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했던 소녀는 홀로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파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소나기처럼 쏟아진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낸 건 아닐까요? 리처드 파커를 보살피며 살아남은 이야기 속 파이처럼 자신이 겪은 비극을 연결하여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은 건 아닐까. 그렇게 바다 위에서 살아남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